3년의 볼모 생활을 마치고 월나라로 돌아온 부처는 부차의 대변을 맛본 일이 생각날 때마다 입에서 악취가 나는 것 같아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범니가 구해다 준 풀을 아침마다 씹어야만 겨우 냄새가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늘 자리 옆에 쓸개를 매달아 놓고 식사 때마다 이를 핥으며 자나깨나 오나라에 복수할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살뜰하게 민생을 살피는 한편 범리에게는 회계산에 새로운 도성을 쌓게 했는데요. 이는 훗날 오나라를 치러 갈 때 전초기지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매달 꾸준히 사신을 보내 부차의 안부를 묻고 우호관계를 다졌으며 그래서 부차는 구천의 충정을 가상히 여겨 월나라의 영토를 800리나 넓혀주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오자선은 우라 같이 밀어 조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방이 안정되고 태평하다고 여긴 부차는 궁시를 넓혀 편히 즐기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소대를 크고 넓게 개축해 이곳에 노래하는 악동들과 춤추는 여인들을 불러들여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한껏 누리시라는 백비의 말을 듣자 그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래서 널리 현상금을 걸고 고소대 지을 제목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월나라에까지 전해졌고 대부 문종이 구천에게 말했습니다. 높이 나는 새는 맛있는 과일을 탐하다가 죽고 깊은 못의 물고기는 좋은 미끼를 욕심내다 죽는 법입니다. 이제 우왕이 이렇듯 달콤한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으니 복수를 하려면 먼저 우왕이 좋아하는 것을 던져주면서 이를 도모해야 합니다. 신에게 오나라를 격파할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며 오나라를 망하게 할 7가지 계책을 제시했고 월나라는 이에 따라 오나라 망하게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월나라는 고소대를 개축하려는 오나라에 최상급의 목재를 바쳤는데요. 이는 오나라로 하여금 토목공사에 열을 올리게 하여 재물을 탕진하고 민력을 소진케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들의 의도를 간파한 오자서가 목재를 받아선 안 된다고 간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목재를 받아들인 부차는 5년 만에 200리 밖까지 내다볼 수 있는 거대한 고소대를 완공했지만 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은 밤낮 없이 중노동에 시달리다 수도 없이 죽어나가야 했습니다. 이어 구천은 부차의 마음과 의지를 어지럽히기 위해 서시와 정단이라는 월나라 최고의 미녀를 바쳤습니다. 오자서가 두 여인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라의 말이 은나라의 달기 주나라의 포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망이 여인에게 빠져 지기를 잃고 사치와 방탕을 일삼으면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부처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속셈이니 대왕은 부디 경계심을 가지십시오. 라며 말렸으나 역시 소용없었으며 오히려 구천에 대한 부차의 신임은 더욱 두터워지고 오자서는 점점 부차의 눈밖에 날 뿐이었습니다. 부차는 두 여인 중에 특히 서시를 총애했는데 그는 서시와 함께 고소대에 거하며 밤낮 없이 즐기고 놀러 다녔으며 태제 백비와 왕손웅의 보좌하에 오자서가 아련을 청하면 사절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월나라에는 흉년이 들게 되었는데요. 월나라는 이것마저도 오나라를 망하게 할 계략으로 활용했습니다. 문종이 말했습니다. 나라의 근간은 백성이고 백성에겐 먹고 사는 것이 하늘처럼 중요합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흉작을 핑계로 오나라에서 양식을 빌리며 오나라의 안정적인 식량 수급을 무너뜨려 저들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천은 즉시 문종을 파견했고 백비는 이번에도 뇌물을 받고 일의 성사를 돕기로 했습니다. 문종이 부차를 아련하여 기하에 허덕이는 월나라 백성을 위해 곡식 1만석을 빌려줄 것을 간청하자 부차는 월왕은 우리나라의 충성스러운 신하이니 월나라 백성의 굶주림은 곧 우리나라 백성의 굶주림과 같소. 내 어찌 월나라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겠소. 하며 곧바로 곡식을 빌려주려 했습니다. 오자서가 저들은 흉년 때문이 아니라 우리 곡식을 축내러 온 것이니 절대 빌려주면 안 된다며 강경하게 말렸지만 월나라를 도와주는 것이 장차
폐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백비의 말에 부차는 결국 곡식을 빌려주었고 덕분에 월나라는 오나라 곡식으로 자국민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듬해 월나라의 풍년이 들자 구천은 난감해졌습니다. 오나라에 곡식을 갚지 않으면 신의를 잃게 되고 갚으면 손해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구천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문종의 계책에 따라 곡식을 최상금으로 선별한 후 그걸 살짝 쪄서 오나라에 보냈습니다. 부차는 월나라가 상환한 곡식이 보통의 곡식보다 알맹이가 굵은 것을 보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크고 알찬 곡식으로 되갚다니 월왕은 정말 신의가 있는 사람인 것 같소. 이걸 백성들에게 나눠줘 심게 하시오. 백성들이 월나라 곡식 종자를 심었으나 종자는 이미 열기에 익은 상태였으니 싹이 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나라 백성들은 기아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차는 오나라 토질이 월나라 토질과 달라서 그런 거라 여겼을 뿐 구천이 곡식을 쪄서 보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은혜를 원수로 갚는 계책을 실행에 옮긴 구천의 속내는 실로 악랄했습니다. 구천은 오나라에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군사를 일으켜 오나라를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아직 오나라를 칠 때가 아닙니다. 오나라엔 아직 충신 오자서가 있습니다. 아니,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이오. 복수의 때가 머지않았으니 우리는 좀 더 철저히 그날에 대비해야 합니다. 범리는 빨리 복수하고 싶어 안달난 구천을 타이르며 더욱 정예병 양성에 매진했습니다. 오자서는 월나라의 이 소식을 듣고는 부차에게 가서 눈물로 간언했습니다. 대왕은 아직도 구천이 신복한다고 여깁니까? 소문에 따르면 그는 법리를 통해 밤낮 없이 군사를 훈련시키고 있고 병사들에게 검극과 궁시의 기예를 가르쳐 정예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말을 못 믿겠으면 왜 정탐꾼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까? 부차는 그제서야 월나라로 정탐꾼을 보냈고 과연 모든 상황이 오자서의 말과 일치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차가 백비를 불러 물었습니다. 월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복종하고 있는데 왜 무슨 이유로 다시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이오? 월나라는 대왕에게 많은 땅을 하사받았으니 저들의 훈련은 그 넓은 땅을 지키기 위해 당연한 것입니다. 대왕은 무엇을 의심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부차는 그 말을 듣고도 왠지 석연치 않아서 마침내 군사를 일으켜 월나라를 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봉자의 제자인 자공이 부차를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난데없이 공자의 제자가 왜 부차를 만나러 왔을까요?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자면 전에 제나라가 오나라에게 요즘 약소국 노나라 하는 짓이 너무 괘씸해서 노나라를 좀 혼내주고 싶은데 싸움 잘하는 너가 좀 도와줄래? 라며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초나라와 중원 열국들의 국세는 예전만 못한 반면 오직 오나라만 강성하여 오나라의 무력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듯이 충만했는데요. 그래서 오나라는 폐업을 이룰 야망에 부풀어 있었고 열국 제후들은 그런 오나라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강한 군사력을 뽐내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 하던 오나라는 제나라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노나라는 위기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제나라를 찾아와 납작 엎드려 사과했습니다. 이에 제나라는 만족하며 오나라에게 노나라가 사과를 해와서 더 이상 혼낼 필요가 없으니 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오나라는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아니 내가 제나라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야 하는 제나라 속국도 아닌데 제나라가 뭔데 나한테 오라 마라 하는 거지? 우리 군대를 움직일지 말지는 어디까지나 내가 결정하는 건데 말이야. 그래서 오나라는 이 부분을 제나라에 직접 가서 따져야겠다며 벼르고 있었습니다. 오나라가 제나라에 크게 감정이 상했다는 걸 알게 된 노나라는
그 역시도 제나라에 앙금이 있었기 때문에 오나라를 찾아와서 부추겼습니다. 너는 싸움도 잘하는데 저 오만방자한 제나라를 그냥 두고 볼 거야?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제나라를 크게 혼내주는 게 어때? 나도 힘을 보탤게. 그래서 오노 양국은 함께 제나라에 쳐들어갔습니다. 제나라는 2대1로는 싸워도 승산이 없음을 알고 초반에 항복했습니다. 오노 양국이 본국으로 돌아가자 제나라는 이 일이 너무도 분했는데 특히 만만한 이웃이었던 노나라가 강성한 오나라와 손 잡고 쳐들어왔다는 점이 지난번에 내가 용서까지 해줬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쳤다는 점이 너무도 괘씸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제나라는 노나라에 분풀이 하려고 군대를 노나라 방향에 문수기슭에 집결시켰습니다. 이대로 노나라가 강성한 제나라의 공격을 받으면 노나라는 초토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근데 노나라는 바로 공자의 고향입니다. 공자는 자신의 고향이 침공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언변과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제자 자공을 보내 열국 군왕들을 설득하게 했고 자공은 이런 과정 속에서 부차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자공의 활약상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자공은 제나라에 가서 실세인 삼국 진왕을 만났습니다. 당시 진왕은 지금의 허수아비 같은 왕을 내몰고 본인이 권좌에 앉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걸림돌이 될 만한 대신들을 손쉽게 제거하기 위해 마침 괘씸한 노나라에 대한 국가적인 분노를 고려하여 왕에게 노나라를 치자고 제안했고 대신들을 대장으로 삼아 전쟁에 내보낸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전사하거나 약해지기를 바라며 말입니다. 이 상황을 간파한 자공이 말했습니다. 상국은 이번 전쟁을 정치적 기회로 삼아 정적들을 제거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러려면 그들을 약한 노나라보다는 강한 오나라와 싸우게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만약 그들이 약한 노나라와 싸우다가 자칫 이기기라도 하면 그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져 세력이 더 커지고 상국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반면 그들을 강한 오나라와 싸우게 하면 그들은 오나라를 쉽사리 무찌르지 못하고 큰 곤경을 겪을 테니 그 사이 상국은 국정을 좌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가르침이요. 그대 말을 들으니 내 눈이 밝아지는 것 같소. 그런데 우리 군대는 이미 노나라를 치려고 문수기슭에 집결해 있는 상태요. 내가 갑자기 오나라로 타겟을 바꾸라고 하면 대신들이 나를 의심할 텐데 이건 어찌하면 좋겠소?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상국께서는 일단 군대를 그곳에 그대로 두고 움직이지 않게 명하십시오. 저는 곧장 오왕을 만나 오나라가 먼저 제나라를 치도록 오왕을 설득하겠습니다. 오나라가 먼저 공격해오면 대신들은 자연스럽게 오나라와 싸우게 될 테니 누가 상국을 의심하겠습니까? 진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리하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노나라를 향한 제나라의 침공을 멈추는 데 성공한 자공은 그 길로 오왕 부차를 만나 말했습니다. 오노 양국에 이를 갈고 있는 제나라가 지금 노나라부터 치려고 군대를 집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타겟은 반드시 이곳 오나라가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대왕은 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만약 대왕이 이때를 기회 삼아 강한 제나라에게 선빵을 날려 노나라를 구하면 오나라의 위세와 의로움은 진나라를 능가하게 되어 마침내 대왕은 폐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과인도 제나라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요즘 월나라가 그동안 과인이 베푼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꾸 군사를 훈련하며 배은망덕한 낌새를 보이고 있으니 먼저 월나라부터 친 후에 제나라를 쳐도 늦지 않을 것이오. 그렇지 않습니다. 월나라는 약하고 제나라는 강합니다. 강한 제나라를 내버려 두면 후환이 크고 약한 월나라를 쳐서 얻는 이익은 적습니다. 무릇 작은 이익을 쫓아 큰 근심거리를 잇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취할 바가 아닙니다. 대왕이 정 월나라가 신경 쓰이시면 제가 월왕을 만나 그가 오히려 대왕을 위해 군사를 지원하도록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리되면 월나라는 병력이 부족해져 딴 마음을 먹을 수조차 없게 되니 왕께서는 맘 편히 제나라 정벌에 전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실로 과인이 바라던 바요. 그리해주면 고맙겠소. 그래서 자공은 월나라로 가서 구천을 만났습니다. 신이 이번에 오왕을 만나
오나라가 노나라를 구하기 위해 제나라를 쳐야 한다고 말했는데 오왕은 대왕이 그 틈을 타 쳐들어오지는 않을까 의심하며 먼저 월나라부터 친 후 제나라를 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만류한 뒤 곧장 이곳 월나라로 온 것입니다. 무릇 복수할 마음이 없는데도 남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또 복수할 마음이 있는데도 남으로 하여금 그 뜻을 눈치채게 하는 것은 위험한 짓입니다. 구천은 자공이 자신의 속셈을 간파한 말을 하자 크게 놀라 자공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자공이 대답했습니다. 오왕은 지금 폐업을 이룰 야망에 부풀어 있고 아첨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국정은 아첨을 잘하는 태제 백비 세력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많은 뇌물로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비루한 언사로 오나라에 납작 엎드려 더욱 예의를 다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오나라가 제나라를 치러 갈 때 군사도 지원하십시오. 그러면 오왕이 다시 한번 대왕을 믿을 것입니다. 이번 전투에서 오나라가 제나라에게 지면 오나라는 그날부터 기세가 꺾일 것이고 이기면 오왕의 마음은 더욱 부풀어 중원을 제패하기 위해 더욱 강한 진나라와 싸우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나라 진나라와의 연이은 전투로 인해 오나라 병사들은 지치게 되고 틀림없이 빈틈이 생길 것이니 월나라는 이때 그 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이 지금 우리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보낸 선물임에 틀림없어. 선생이 가르침을 따르겠소. 그래서 자공은 다시 오나라에 와서 월왕을 만난 경과를 전했으며 며칠 뒤 구천은 오나라의 대부문종을 사자로 보내 송구스런 뜻을 전하고 좋은 갑옷과 명검 3,000명의 정예병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부차가 크게 기뻐하며 다시 자공에게 물었습니다. 구천도 월나라 정예병을 이끌고 와서 함께 종군하겠다고 하는데 선생은 이를 어찌 생각하시오? 불가합니다. 남의 나라 군사를 쓰면서 그 군주까지 부리는 것은 지나칩니다. 군사만 오게 하시고 군주가 오는 것은 사양하십시오. 부차가 이 말을 따랐습니다. 며칠 뒤 마지막으로 자공은 북쪽 진나라로 가서 진정공을 만나 말했습니다. 이제 오나라는 곧 제나라와 싸움을 벌일 텐데 오나라가 이기면 반드시 이곳 진나라와 패권을 다툴 것입니다. 그러니 무기를 수리하고 병사들에게 휴식을 취하게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십시오.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겠소. 사마천은 사기, 중리 제자 열전에서 자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처럼 자공은 한 번의 유세로 노나라를 보존시키고 제나라를 뒤흔들고 오나라를 파멸로 이끌고 진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월나라를 패자로 만들었다. 자공이 한번 돌아다니자 각국 형세의 균열이 생겨 10년 사이에 5나라에 큰 변동이 생긴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노나라와 월나라는 강한 제나라와 오나라의 침공을 받아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며 특히 월나라는 이러한 여파로 오나라의 빈틈을 노리지 못했을지도 모르니 5월 두 나라의 운명은 서로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공의 유세는 5나라의 운명을 크게 바꾸었는데 먼저 고양이 앞에 쥐가 탔던 노나라와 월나라는 위험에서 벗어났고 특히 월나라는 다시 한번 속내를 감추고 납작 엎드려 다가올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되었으며 오나라는 등에 칼을 꽂으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월나라의 야심을 다시 한번 간과한 채 엉뚱한 곳에서 힘을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제나라의 상국, 진앙은 오나라와의 전투 이후 정적들을 크게 약화시켜 정치적으로 매우 유리한 칼자루를 쥐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나라에는 더욱 어지러운 피바람이 불게 되었으며 지느해처럼 점차 세력을 잃어가던 패권국 진나라는 자공의 귀뜸 덕분에 다가올 전투에 대비해 다시 한번 힘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각국 실권자들의 숨은 욕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판도를 바꾸고 노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자공의 통찰력과 언변이 가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Mission complete.